자, 교재 60쪽에 자 보세요. 용도지역 종류, 자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도시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60쪽 찾았습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을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도시지역이라 합니다. 인구가 산업이 밀집되거나 예상이 되니까 개발 중심으로 하는 곳을 도시지역이다 이 뜻이고, 여기에는 첫째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이라 되어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의 줄치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종류는 1종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거기에 줄치시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아니죠. 얘는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급 단독주택이 있는 동네에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지정됩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인데, 고급 빌라 같은 거 있죠. 서울의 청담동 같은 데 가면은 연예인이 사는 그 고급 빌라 같은 것이 앉은 자리에 지정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줄치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사는 곳이다 이 뜻입니다. 1, 2, 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청수로 나눠져 있어요. 일본의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저층주택 그게 줄치고 4층 이하짜리 주택입니다. 4층 이하짜리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곳인데, 자, 우리가 흔히 있는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 있죠. 네. 그게 정리인데 여기는 아파트가 못 들어가요. 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 4층 이하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아파트 들어갈 수가 없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 거기에 줄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중층은 자 우리 지자체 조례에 다 정해놨습니다. 보통 20층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빌라 같은 다세주택이에요. 6층, 7층짜리 우리 빌라들이 들어가 있는 동네 있죠. 그거는 뭐 100%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 뜻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자 중고층 주택 그게 줄치고, 중고층 주택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자리에 주거지역일 때는 몇 종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 뜻입니다. 자,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이 준주거지역은 자 주거지역과 플러스 상업지역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재래시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상업지역은 자 네 가지로 나눠지죠.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에서 필요한 곳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저 삼산동에 가시면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앉는 블록 있죠. 그 큰 도로가 옆에가 중심상업입니다. 일반상업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 삼산동에 자 거기에 큰 도로가 옆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롯데백화점 앉아 있죠. 그 뒷블록이 전부 다 일반상업. 그리고 우리 학원 주변 이런 것도 일반상업. 유통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는 태화강 철도역 아시죠? 거기서 나와서 딱 앞에 딱 보면은 요쪽에 모텔도 쫙 모여가 있죠. 그 이쪽 편에는 유통업체, 뭐 도매시장, 도매센터들이 모여가 있어요. 그게 유통상업이에요. 그 다음에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기 필요한데, 근린지역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웃지역입니다. 주택가 가까이 있는 조그만 상가지역 있죠? 그게 대부분 다 근린상업입니다.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인데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하학공업이나 공익성공업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 광역시는 전용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 도시죠. 자,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전체, 현대자동차 공장부 전체, SK 공장부지 전체 전부 다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우리 울산 광역시 같은 북구 쪽에 가면 조그마한 공단들 있죠. 그게 다 일반 공업이에요. 중공업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산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데 이 중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주거 지역에다가 상업 지역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가면 봅니다. 자, 우리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이 그 있죠. 거기에 쭉 해안가에 따라 있는데 그 도로 반대편에 보면은 그 공장 부지 반대편에 보면은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청 공장 조그만한 공장도 들어가 있죠. 거기 전용 중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 자, 녹지 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우리 도시 내에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중턱 이상 이 부분이 전부 다 무슨 녹지? 보전 녹지. 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내 논밭 지역인데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이 많죠. 그 대부분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환경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녹지 중에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무슨 녹지? 자연 녹지인데 울산광역시는 자연 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울주군에도 많고 또 중구 혁신도시 뒤편에 북구 쪽으로 쭉 마지막 산지가 되어 있죠. 전체가 자연 녹지입니다. 자, 관리지역 봅시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할 때도 있다 이 뜻이죠. 결국 완충지다 이 뜻이에요. 자, 계획관리 줄치입니다.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지역 줄치고 장차 도시지역이 될 만한 자 예상되는 관리지역을 뭐라 부른다? 계획관리다 이 뜻입니다.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때 그 다음 생산관리는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등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일 때는 생산관리를 지정합니다. 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자,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이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무슨 관리다? 보전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이 농업진흥지역 국가식량생산의 중요한 농지죠. 그 들판에 저 평야지대에 이정됩니다. 그 산지관리법에 의한 줄치입니다.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존해야 할 산지. 자, 우리가 지리산이나 설악산의 큰 산들뿐만 아니라 자, 각종 산맥들 그리고 울산시 주변에 산림사 형태가 좋은 산지 있죠. 전부 다 이거 지정해놨어요. 자,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이죠.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바다에서 생성되는 각종 어패류 있죠.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수자원은 강에 있죠, 강.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정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서 바다에도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잘 안 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밑에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원칙,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해야 되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지정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봅시다.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입안하고, 자, 기초조사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 협의심의 절차 거쳐서 결정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고시하고, 지형, 도면까지, 자, 고시를 해야 용도지역이 하나 지정된다. 이 절차를 거치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적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3번 거치라는 뜻이죠. 예, 3번까지 지정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2년 정도 걸리는 이 절차를 여러 번 거치게 하느냐. 용도지역 지정이 곧 우리나라의 지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용도지역 지정을 임의로 한다면 틀림없이 부정부패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용도지역 지정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문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정부패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과거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1960년대, 자 50년대 이럴 때는 자 이 제도를 지정 안 했습니다. 예. 자, 그럼 강원도에 도지사가 있는데 저 동생이 백수다입니다. 한 날은 강원도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형님 내가 묵고 살 게 없다. 내 좀 뭐 묵고 살 수 있도록 또 도지사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네 땅 가지고 있나? 있다. 어디고? 저 강원도 설악산 중턱에 있는 꼴짜기 땅이다. 알았다. 가봐라. 자, 그럼 며칠 뒤에 저 땅 동생이 가지고 있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설악산 중턱에 있는 땅 있죠? 그걸 사무실로 바꿔줘. 아,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갑자기? 모텔과 술집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거야. 이야, 설악산 그 경치 좋은데, 가을에 단풍이 착 뜨는데, 막걸리 한 잔에 좋더라, 이 말이야. 예약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부정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는 거예요. 이 절차를 거쳐서 지정해라 이 뜻인데, 여러분 이제 교재에 여기 62쪽에 보면은 용도적 지정 절차 특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절차냐? 자,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 지정하면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특례는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를 어떻게 한다? 생략하는 특례예요. 자, 그리고 생략하고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의제를 해주는 특례. 자, 두 번째 특례는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와 고시 절차 세 가지를 다 뭐 해라? 생략하는 특례예요. 그럼 이거는 특정한 용도 지역으로 자 결정 고시된 것까지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입안 결정까지만 생략해 주죠. 두 번째 특례는 뭐? 입안 결정 고시까지 생략해주는 특례예요. 자, 이럴 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지를 구분한 관리계획 있죠? 여기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구분한 거 있죠? 요 첫 번째 관리계획에 한해서는 입안 결정 절차, 고시 절차 생략해 준다 이렇게 특례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세분된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까지 의제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은 세부 용도까지 바로 의제됩니다. 이제 법이 바뀌. 옛날에는 자 도시지역까지만 의제해 줬는데 지금 어디까지 세분된 용도지역 있죠. 이거까지 바로 의제해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에 결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공유수면 매립제하는 용도적 지정 절차 특례 옆에다 씁니다. 2반 결정 절차 생략이라고 쓰세요. 요 말씀 되죠. 2반과 결정 절차를 생략. 자, 그래 썼습니까? 내려가시면 양갈로 2번에 결정고시특례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적 지정 등의 의제. 그 옆에는 이 말씀 돼요. 그거는 2반 결정고시 절차까지 뭐가 된다? 생략되는 특례. 2반 결정고시 절차까지 생략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1번에 결정의 특례의 1번 특례 인정 사유. 자, 줄칩니다.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이 되는데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2반 결정 절차 없이 자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이하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까지. 자, 그렇게 줄쳤어요. 예. 이 경우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됩니다. 줄치시고 고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 그거는 고시는 별도로 해라는 뜻이죠. 이반 결정 절차만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에 자 여기 매립을 합니다. 여기에 매립 목적이 있겠죠. 예, 매립 목적이 있어요. 매립 목적이 뭐냐? 농지로 서기 위해서 매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있겠죠. 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매립제에 대한 매립 준공 인가일에 자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때는 도시군관리 입안 절차나 결정 절차를 거칩니까? 생략합니까? 생략하고 고시만 해주면 되죠. 예. 자, 이때 이웃하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농림지역이죠. 예,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거 고시만 해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이게 매립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매립 목적을 단독주택 용지로 서기 위해서 매립한다. 그러면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성질이 같죠. 역시 이웃하는 용도지역 뭐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왜? 도시 세부 용도지까지 다 의제된다 그랬죠. 1종 일반 지역으로 바로 의제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반 결정 절차는 어떻습니까? 다 생략돼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가 단독주택 용지로 매립했는데 제3종 주변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자,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이때는 의제가 안 돼요.
바로 이웃 용도지로 의제되지 않고 성질상 이거는 도시적까지만 의제해 줍니다. 네. 이런 성질이 다르죠. 이럴 때는 바로 제3용으로 의제되는 게 아니고 도시적까지만 의제됩니다. 자, 그래서 성질이 이렇게 가르트면 바로 의제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시험에 못 냅니다. 이 부분은. 알겠어요? 자, 왜 예를 들어서 못 내느냐? 이 부분이 조례에 많이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이럴 경우에 주거지까지 의제된다고 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도시지까지만 의제된다고 성질이 다르죠. 자, 여러 가지 조례로 이렇게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출제한다 못한다? 못해요. 출제를 하면 이 정도밖에 못 나와요. 농림지역으로 매립했는데 농지죠. 이럴 경우 확실하죠. 이 정도만 논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례 불인정 봅시다.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출치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또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경우 자, 그 매립구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공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줄쳤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매립 목적이 농지로 서기 위해서 매립합니다. 자, 그럼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이쪽은 농림지역이다. 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이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다. 자, 이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성질이 다른 경우죠. 자, 그럼 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거나 걸친 경우가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지역에 이래 됐을 때는 이때는 여기에 특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계획의 결정으로서 지정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이와 같이 매립 목적이 아예 성질이 다르다든지 두 개 이상 용도지역 이웃하거나 걸쳤을 때는 도시군과 결정으로 뭐 해주라는 뜻입니까? 용도지역 지정해줘야 돼요.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의제되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도시지역 정도까지만 의제가 됩니다. 도시지역까지만. 예.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아예 성질이 다르고 두 개 이상 걸쳤으니까 이거는 아예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시험에 없느냐? 자, 이 같은 경우 아예 농지고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에 따라 이 건축하면 되죠.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성질이 다른데 도시지역까지는 같아요. 예.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이 매립지에 도시까지만 의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건축 가능한데 자, 이럴 경우에 구체적인 세부 용도까지가 지금 지정되었습니까? 미세분 상태예요. 도시지역까지만 의제했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구체적 세부 용도까지 지정이 안 됐죠. 미세분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때는 자,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역 정도까지만 의제되고 구체적인 세부 용도가 맞지 않았을 때는 자, 어느 지역 기준을 가지고 보전 녹지 기준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예 성질이 안 맞고 두 이상 걸쳐버렸죠. 여기는 용도지역이 있다 없다? 용도지역이 아직 미정 상태죠. 도시공간 결정고시로 지정하기 전까지 미정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건축할 수 있느냐? 자, 건축 가능한데 이럴 때는 어느 지역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느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잠시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101쪽 보세요. 101쪽. 자, 101쪽 찾았습니까? 3번에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인데 미정지역의 행위제한, 자, 줄칩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역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줄쳐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매립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걸쳐버렸죠. 그 용도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과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군과 결정 고시하려면 2년 이상 걸린다 그랬죠. 이 결정 고시될 때까지는 미지정 상태예요. 이럴 때는 어느 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해라. 그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준.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자, 그 밑에 자 2번에 보시면 미세분지역의 행위자라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도시적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역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어느 지역 기준은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자, 관리적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줄쳐서요. 자, 이와 같이 여기에는 농림지역의 농지니까 바로 딱 맞아버리죠. 이럴 때는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죠. 농림지역이 대부으니까 농림 따라 건축하면 되는데, 자, 이 같은 경우는 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용지죠. 성질이 안 맞죠. 이럴 때는 어느 지역까지만? 도시지역까지만. 도시지역까지 의제됐는데 세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상태에는 어느 지역 기준을 가지고 보전 녹지에 관한 기준 가지고 건축해야 하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옛날 시험에는 잘 냈어요. 이거 요즘 안 냅니다. 왜? 출제율이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야. 예. 자기가 봐도 어려워. 틀림없이 이거 내면 실수하겠죠. 100% 실수합니다. 예. 잘못 이런 예를 들어서 잘못 출제를 하면은 완전히 문제 답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어떻게 노느냐 이래 놔요. 이런 예를 안 들고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성질이 같으면은 매립 준공인가의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면 틀리겠죠.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되죠. 그 정도만 묻습니다. 그 정도만.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매립 목적과 이웃하는 용도지 성질이 완전히 달랐을 때,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는, 자, 이때는 요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뜻만 묻지 자세한 건 안 묻습니다. 자세하게 묻기에는 출제위원이 너무 위험 부담이 어떻다? 크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책을 앞으로 60있죠. 자, 거기에 양가로위원회 결정고시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결정고시 특례 1번에 줄칩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줄치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자 항만법에 의한 줄칩니다.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에 연접한 공유수면. 2번에 어촌어항법에 의한 줄칩니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이거는 도시지로 결정고시되면서 봐라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느 해안이 있는 이런 도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쪽이 자 어느 도시지역이다. 자, 여기에 넓은 해안에 이곳에 큰 부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두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자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부두는 바다에 들어가야 되죠. 그 바다에 들어갈 이 부두가 들어갈 이 자리를 뭐라 부른다? 공유수면이라 합니다. 여기에 뭐 지정하느냐? 항만구역을 지정해버려요. 그러면 요 바다에는 곧 뭐가 들어온다? 부두시설이 들어와요. 자, 여기에는 조만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자 어항구역을 지정하면은 여기는 조만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어항이 곧 조성됩니다. 여기도 뭡니까? 공유수면이죠. 자, 이와 같이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서 이곳으로서 도시적에 연접이 된 공유수면이죠. 이 공유수면은 장차 부두가 되어서 육지가 되니까 용도지역을 뭐로 보자?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뭐 된 것까지? 고시된까지 의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3번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자, 이런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장차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무슨 지역까지? 도시지역까지 결정고시된 것으로. 자, 4번에 택지개발지구 그게 줄치고 택지개발지구는 장차 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도시까지 결정고시된 것으로. 5번에 자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줄칩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갈라리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줄치고. 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이 지정되면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장차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도시지역까지 결정고시된 거 보는데 수력발전소 같은 데는 제외하라 했죠. 수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도시로 안 봅니다. 자, 수력발전소의 주변에는 도시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진 나면 무너져 버리죠. 수장돼 버려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주변에는 시가지나 마을이나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 여러분 볼 수 있는 곳이 합천댐입니다. 합천댐. 합천댐에 가보시면은 그 주변에 댐 주변에는 도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곳은 도시 결정 곳이 되면서 본다. 자, 관리지역 안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줄칩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지령조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줄쳤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니은에 또 줄칩니다. 관리지역 안에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자, 당이 고시 구분하는 바에 의해서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용도지역을 보면은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을 벗어나야 여기에 뭐가 온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오죠.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해요. 자, 그러면은 농림지역은 자 여기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지능지역 있죠. 넓은 평야지대는 전부 다 농업지능지역 지정하면은 전부 다 무슨 지역이 된다?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자 큰 산지, 이거 무슨 산지? 보전산지는 자 보전산지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농업지능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무슨 지역? 농림지역이 돼요.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농림 아니면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해서 자 여러분이 산지를 보전한다. 그래서 농업지능지역 지정되면서 무조건 무슨 지역 된다? 농림지역.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관리지역에 여기에 농지가 있죠. 이거는 농업지능지역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자, 그래서 관리지역에 가서 여름 중개업을 하면서 자, 농지를 하나 딱 샀다. 그것도 내가 산에 그 비탈면에 얄궂은 밭대기 하나 사라 했더만 꼭 가서 도로가 옆에 거 사와요. 선생님 도로가 옆에 붙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잘 샀다. 말자. 그러나 조금 있어 3개월 뒤에 서류를 하나 들고 옵니다. 뭐라고? 시도지사가 네 농지에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니는 동의하나? 이 서류가 나와요. 자, 관리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국가가 임의로 이 농지가 생산이 잘 된다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립니다. 내 뜻과 관계없이. 알겠습니까? 지정되는 순간 이 농지는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농림지역 결정 고시된다는 것이 그게 기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지역 같은데 땅 투자를 하러 갈 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자, 얄궂은 밭을 사야 돼요. 볼품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번듯하게 네모 반듯하고 도로까지 있고 있는 농지, 논을 샀다. 자, 이거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지정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농림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업을 어떻습니까? 바꿔야지, 농업인으로. 자, 안 바꾸면 가지고 있는다, 못 가지고 있는다? 못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재가 들어와요. 결국 국가에서 걷어가버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지역의 산지는 이거 보전산지 아니에요. 예, 산지, 그냥 산지예요. 자, 이 산지를 산림청장이 야, 이걸 안 되겠다. 이 보전산지 지정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보전산지로 딱 지정되는 순간 이 산지는 농림 아니지면 무슨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 바로 바뀌어요. 그럼 이 산은 내 게 아니에요. 예, 넘게 돼버리죠. 예. 그래서 관리지역에 산을 살아갈 때는 자, 이 산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 때 이거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을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단에는 이제 야, 나무도 별로 없는 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도 별로 없는 거 샀다 이 말. 살아나고 야, 이거 이제 언제 뭐 개발하면 내가 돈 좀 벌겠다 싶어 살았더만은 한 2년 뒤에 가봐요. 나무 다 심어놔버렸죠. 누가? 산림청이 다 심어놨어요. 그 산림청에 가서 따집니다. 왜 내 산에 네가 멋대로 나무 심느냐? 국가에서는 산림자원 운용 관리할 권한 누가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산 비어 있으니까 심었다. 와, 뭐가 잘못됐는데? 할 말 없죠?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뭐 지정해봅니까? 나라에서 사기산에 돈을 들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지정해보니까 농림자원환경 보전지역으로 가. 자, 결정 고시해보죠, 자동으로. 내 산이다, 국가산이다? 국가산이 돼요. 네. 저기에는, 저거 지정되면요, 흙 하나, 돌이나 나뭇잎 하나조차 손 못 댑니다. 손대면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내 산인데? 안 돼요. 처벌됩니다. 함부로 산에 손 못 댑니다. 그럼 너는 내 소유인데 그건 네 명의만 네 거다 이 뜻이야. 서류상 명의만 네 거고 저 산은 실질적으로 자 소유, 관리, 운영은 누가 한다?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땅을 살 때 농지나 산지를 사면 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쫙 사고 싶으면 산은 돌산을 사야 됩니다. 나무가 안 자라는 돌산. 돌산이 있나 없지. 그렇죠. 우리나라 돈쟁이들이 돌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돌산은 건축자재로 석재하죠. 채석해서 팔아먹고 다 키우라면 평지되죠. 대지로 지목 바뀌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산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돌산 사람 많이 다니지만은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예. 자, 그만큼 힘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관리지에 가서 산이나 농지 산다 안 산다? 예, 우리 같은 사람 바로 저게 얻어 걸릴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지역도면 통보는 안 보셔도 되고 용도지역 환원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위 1과 2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단지나 지구 등이 해제될 경우에는 갈로 띄어놓으시고 이 법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줄칩니다. 어떤 용도지역으로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이를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나 지구 등을 지정했다가 해제돼 버리죠. 그럼 환원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체줄 끝에 갈로 안에 줄칩니다.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될 경우에는 어떻다? 재배된다는 것은 환원된다는 겁니까? 환원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환원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기득권 보호는 참고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